네, 안녕하십니까. 덴탈피디아의 치키입니다. 임신 중에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 혹은 나의 치아에 문제가 있는데 임신을 해도 될까 고민된다. 이래저래 답 얻기 상당히 어려우시죠? 오늘은 귀한 손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산부인과 전문의 정난희 원장님 모시고 임신 중에 우리 치아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치아 관리가 조금 부족한데 임신 해도 되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건강한 아이의 출산과 임산부의 구강 관리가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 얘기일까요? 네, 맞는 얘기입니다. 아기 낳는 거랑 내 구강 건강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마의 구강이 건강해야지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고요. 만일 구강이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저체중을 낳거나 그리고 조산하거나 그리고 저체중과 조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임신 합병증이 발생하는데 많은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치주염이 심했던 산모들에서 임신과 관련된 중대한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임신성 당뇨, 이로 인한 조산, 저체중 발생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예전에 그 전문의 시험 볼 적에 굉장히 많이 나오던 문제 중에도 하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구강검진 덴탈피디아. 태아가 몸 안에 있는 임신 상태에서는 태아가 영양을 가져가서 치아가 삭거나 혹은 더 잘 썩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보통은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임신하면 엄마의 뼈와 치아에 있는 칼슘을 아기가 다 가져가서 엄마는 뼈가 삭으니까 밥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일부는 맞는 얘기고 일부는 틀린 얘기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치아에 있는 뼈의 성분은 계속 교체됩니다. 턴오버라고 하는데 이 교체되는 속도, 턴오버가 2배 정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임신이 되면. 실제로 여기에 대한 고래 대사, 메타볼리즘이 굉장히 많이 증가합니다. 많이 칼슘이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만큼 많은 양의 칼슘이 치아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에 대한 요구량은 당연히 증가하고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어 있는 칼슘의 농도는 임신 전과 큰 변화는 없어요. 칼슘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임신하면은 치아 건강이 나빠지냐, 뼈가 삭냐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근거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에 전반적인 구강 상태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네, 구강 상태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입이 좀 자주 말라요. 침이 충분히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노인이 되면 또 침이 잘 안 나오고 임신해도 입이 자주 마르거든요. 그래서 물을 더 자주 먹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리고 가장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잇몸에서 피가 잘 나는데 잇몸에서 왜 피가 잘 나게 되느냐? 잇몸이 약해지고 잇몸이 물렁물렁해집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물렁물렁해지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 수준이 임신 중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많은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충치가 더 잘 생길 수가 있게 되고요. 칼슘의 증가한 요구량을 맞춰주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마의 치아 건강을 유지하거나 태아의 치아를 발달시키는데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임신 중에 그렇게 많은 변화가 있다면 네. 음식물도 조금 달리 섭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추천해 주실 음식이거나 이것만은 피해야 된다, 피해야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제1원칙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 기름기가 있거나 튀긴 음식, 지방산과 같은 이제 음식을 좀 덜 섭취하고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복합 탄수화물, 정제되지 않은 우리 현미나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홀그레인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그런 통곡물을 기반으로 한 탄수화물 그리고 야채, 해조류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골고루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임신 중에 칼로리 요구량이 증가하고 구강 건강이나 치아 건강 관점에서 보면은 칼슘의 요구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죠. 하루의 권장량을 비임신인 경우에는 700mg을 성인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임신을 한 경우에는 1200에서 1500mg 정도의 일일 권장량이 필요합니다. 이것 말고도 비타민 A, D, E 같은 지용성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어떤 에나멜 구조를 계속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 등등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임신 중에 네. 치아가 몹시 아픈 경우들이 있어요. 임신 중에 치과 치료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아무래도 이제 아기를 갖는다는 게 개인 인생에서 엄청 큰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신을 하게 되면은 치주 질환이 갑자기 확 더 심해지고 예전에 조금 아팠던 충치가 갑자기 더 통증이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임신이 이렇게 초기, 중기, 말기에서 임신 40주를 이렇게 세 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임신 초기와 말기에는 가능한 피해라 임신 중기에는 할 수 있는 치과 치료를 하는 게 가장 리스크가 적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는 모든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수유를 하게 되는데 이건 관련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를 낳고 나면 모든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이제 출산 이후에 6주에서 8주 정도 지난 이후에는 임신 전과 같은 수준의 치과 치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수유 기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태반을 통해서 약물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보다 이게 수유를 통해서 훨씬 더 높은 확률로 신생아에게 전달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유기의 약물 사용도 특별히 많은 주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유기의 약물을 사용하거나 치료를 받을 때는 전문의랑 상의를 한 후에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네. 보통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의 종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페니실린이나 세팔로스포린 계열의 항생제는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렇게 퀴놀론 계열의 항생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이나 수유 중에 우리 보통은 권장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 진통제 중에서도 우리가 생리통이나 두통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엔세이드라고 하는 일반적인 진통제 성분은 임신 7개월 이후에는 이제 거의 금기시 사용하지 말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 FDA 카테고리 D로 구분이 되어 있고, 차라리 이제 임신 말기에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을 하는 게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진통도 확실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정란희 원장님과 함께 임신 중에 구강 관리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어떻게 구강을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정보도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구강 관리에 대한 구강 정보의 모든 것 궁금하시다면 덴탈피디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